예, 안녕하십니까. 한국경제TV 강주혁입니다. 자, 오늘 2월 27일 시장 마감 시장 동향하고 저번주 금요일날 시장 마무리됐던 상황들 같이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나스닥 시장입니다. 나스닥 시장이 급락을 했어요. 우리가 이제 반등하고 밀리지 않고 그냥 좀 조정을 받을 수도 있다 이렇게 또 얘기는 했는데, 일단 그냥 뭐 조정을 받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한번 말씀을 해드린 것처럼 나스닥 시장은 일단은 뭐 조정으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 기억을 해 두시라고 말씀해 드렸죠. 하락으로 지금 먼저 내려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이제 상방 부분은 이미 깨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나올 수 있는 기술적 반등이 사실은 언제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도지로 끝이 났습니다만은 아래쪽에 보니까 거래가 그다지 많지가 않죠. 그래서 이 도지를 그냥 뭐 전환형으로 일단 생각하기엔 조금 빠를 것 같으니까 그건 기억은 해 두시기 바라고, 두 번째로 반등하는 부분에서 여기서 추세가 한번 좀 급해지는 모습이 한번 보였습니다. 추세 좀 급해지는 모습이 일단 나왔으니까 다시 가야 되겠네요. 추세가 조금 급해지는 모습이 일단은 보였으니까 급해지는 부분의 추세선에 반등을 하더라도 이제 부딪힐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등을 하게 되었을 때는 기본적으로는 11,445포인트 근처 일차적인 저항이 될 수 있다는 거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미국의 조정 나왔던 부분은 쉽게 PC 물가가 좀 많이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보다는 좀 많이 나왔어요. 5.0 정도 예상을 했는데 5.4까지 올라왔습니다. PC 물가 지수라고 하는 것은 우리 보통 이제 GDP 성장률이라든지 GDP 부분을 뺏어 볼 때 순수출이라든지 수출이라든지 투자라든지 아니면 소비라든지 이 세 가지가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계정 중에서 거의 뭐 소비 부분만 뽑아서 보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에서 좀 높게 나왔다라고 하는 부분은 소비가 지금 촉진되고 있다라는 얘기로 시장에서는 파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전년 대비해서 본다라고 하면은 최근에 둔화하고 있는 부분 자체가 조금 다시금 올라오고 있는 그런 모습들도 일단 보이고 있어서 시장 안에서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다시 한 번 더 불거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일단 좀 듭니다. 그런 부분이 얘기가 나오면서 역시 로레타 메스터라고 하는 클리블랜드 페드 총재께서 시장하고 페드 간의 괴리가 크다, 뭐 이런 얘기들이 일단 계속 나오고 있고요. 시장이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그 괴리가 조금 좁혀들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는 있지만 최종금리가 5% 일단은 넘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 안에서도 일단은 5% 넘는 쪽으로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부분은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그 이후에는 경기가 침체되었다. 지금 이제 소비가 좀 늘어나는 모습이 보인다라고 하더라도 경기가 침체될 가능성이 높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세인트루이스 페드 총재인 제임스 브러드, 이분도 굉장히 매파죠.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인플레이션이 뭐 좀 있으면 잡히지 않을까라고 시장에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뭐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고, 페드가 금리를 계속 좀 올리고 있죠, 그렇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고는 있습니다. 단지 제임스 브러드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연착륙이 가능하지 않겠냐 뭐 이런 얘기들이 지금 조금 나오고는 있는데, 이 부분은 좀 긍정적으로 일단은 봐줄 수는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필립 제퍼슨이라고 하는 페드 이사께서는 공급 부분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생기고 있는 부분으로 보이는데, 이게 이제 시장 스스로 해결할 때까지 못 기다린다. 다시 말해서 금리를 좀 세게 올려야 된다. 뭐 이런 얘기로도 충분히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전 콜린스라고 하는 보스턴 페드 총재께서도 이제 발언을 했죠. 지금 인플레 통제에 비해서 더 높은 금리를 더 오랫동안 올려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6월 달도 금리 인상하고 7월 달도 금리 인상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요즘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얘기가 일단 나오기 시작을 하니까 달러가 좀 강세예요. 달러 인덱스가 강세의 부분을 유지를 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달러 인덱스 강세로 가는 것은 시장에서는 그다지 좋은 시그널로 봐줄 수 있는 건 아니죠. 물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달러 인덱스가 지금 하락으로 가고 있던 이 추세 자체, 약세로 가고 있는 추세가 완전히 뭐 넘어서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닌데, 제일 먼저 이제 하락으로 내려가던 부분을 일단 넘어섰다 이렇게 이제 판단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부분 자체의 강세 자체는 지금 어바웃으로 봤을 때 이제 105.82 정도까지는 한 번 더 상승을 해 줄 수도 있을 걸로 보이니까 그런 부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한테는 좋은 거냐?
사실 우리는 이제 달러 인덱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원달러 환율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환율 추이를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환율 추이를 보면 환율 차트를 보고 가도록 하는데, 환율 차트를 보면 원래 이제 원달러 환율 부분이 좀 강세로 갔었잖아요.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강세로 가다가 강세 부분이 지금 벗겨졌어요. 벗겨지고 약세로 지금 전환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약세로 지금 전환이 돼 있는 상태니까 그런 부분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에서 지금 떨어지고 있는 약세 추세 부분 자체는 지금 다 강세 추세 자체는 다 돌려내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오늘도 한번 뜨면서 일단은 강세 쪽으로 조금 방향성을 잡았어요. 강세 쪽으로 이 부분이 방향성을 잡다 보니까 우리 시장 안에서 수급으로 봤을 때 외국인들 수급 자체가 그다지 긍정적이지 않은 게 뭐 당연한 수순이다, 이렇게도 봐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외국인들의 매매 동향을 보기 시작을 하면 코스닥은 차례 조금 괜찮은 모습들도 일단은 보이고는 있습니다만은 외국인들이 한 3,200개 약 200억 정도 순매도 해주는 모습이 보였고, 기관들도 불을 붙습니다. 그렇죠? 4,200억 정도 일단은 순매도 해주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선물 부분도 일단 매도였고요. 콜옵션 매도에 풋옵션을 매수를 하면서 합성 선물도 일단 매도로 방향 잡았고요. 달러 선물도 지금, 주식 선물도 지금 매도, 달러 선물은 매수로, 달러는 조금 더 강세로 갈 수 있다, 이렇게 지금 포지션 잡고 있는 걸로 보여서 외국인들은 단기적으로 우리 시장이 조금 더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장에 있어서는 우리가 시장 대응을 할 때 현금을 조금 높여가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일단 해드렸는데 그 부분 자체 그대로 유지를 합니다. 유지를 하고요. 이번 하락이 오늘 아랫골이 굉장히 길게 다는 모습이 일단은 보이긴 했는데, 시장이 일단은 하락으로 방향성 잡고 난 다음에 아랫골이는 제가 생각할 때는 크게 의미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락으로 방향을 잡았기 때문이죠. 물론 오늘 아랫꼬리가 의미가 있으려 그러면 아래쪽에 지금 거래를 보시면 거래가 많아야 되는데 거래가 많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좀 관망하는 사람들이 좀 많았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 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시장이 일단은 이렇게 하락으로 방향성을 잡아주는, 하락 추세선을 그을 수 있는 시점에서는 종목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승률 자체가 조금 떨어질 가능성이 높으니까 좀 조심하자라는 부분에 대한 코멘트는 변함은 없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밀리면은 반등할 수 있는 포인트 자체, 몇 가지 포인트를 우리가 보통은 이제 피보나치로 잡아요. 반등 포인트 자체를 피보나치로 반등 포인트를 한번 잡아보면은, 요번에 지금 하락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반등 포인트를 여기 잡아보면, 오늘 이제 거의 비슷했죠. 2376포인트가 첫 번째 지지 포인트인데, 거기서 일단은 지지받고 반등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요거 무너지면 50% 선 자체가 2340포인트 언저리에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그것도 무너지면 2300포인트까지 밀릴 수 있다. 그거 무너지면은 여기입니다. 2220포인트 정도 될 것 같은데, 어차피 이 선 자체가 완만하게 올라오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이거 빠지고 난 다음에 지금 시장 안에서 굉장히 불안한 얘기들만 많이 해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좀 두려워하시는 것 같은데, 빠지고 난 다음에 여기 추세에 부딪혀서 어떻게 돌려내는지까지 보셔야 돼요. 지금은 예전에 말씀해 드릴 때 현금 비중을 조금 가져가는 게 좋겠습니다. 코스피에서는 현금 비중을 좀 가져가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부분은 변함이 없습니다만은, 그 현금 비중을 죽을 때까지 들고 가는 건 아니고요. 시장이 일단은 2200포인트 위에서, 지금 아래쪽에 요거 색깔을 바꿔 드릴게요. 요 추세선을 깨지 않고 빨간색 선으로 바꿀까요? 이 추세선을 깨지 않고 지금 떨어지고 있는 단기 추세 자체가 전환되는 그런 모습이 보이면 그때가 바로 매수의 적기다 라고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 가족분들한테는 그렇게 말씀을 일단 해드리고 있습니다. 역시 유튜브 통해서도 그런 시그널이 나오면 다시 한번 언급을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그 시점 이전에는 시장의 승률이 조금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매매 자체는 거래소에서는 조금 보수적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코스닥 한번 보도록 하죠. 오늘 코스닥을 보니까 잘 땡겼네요, 이런 얘기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오늘 이제 음수로 출발을 하고 약세를 보였습니다만은 결국에 0.18% 정도 강세로 일단 마무리됐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괜찮다 이런 얘기들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예전에 거래소 시장, 코스피 시장 무너지기 전에 자세히 보면 조금 약해졌다 이런 얘기를 제가 좀 해드린 것 같습니다. 이전 동영상 보면 있어요. 코스피 시장 지금 보는 차트는 60분봉 차트입니다. 그러니까 일봉으로 보기보다는 60분봉으로 보면 좀 더 자세하게 볼 수가 있죠. 이렇게 추세 잡았어요. 그렇죠? 추세 잡고 난 다음에 코스닥 시장은 이때 추세 깨졌습니다.
보이시죠? 60분 봉상의 추세 일단은 깨지는 모습이 보였고요. 깨지면은 그 다음 뭐가 중요하다? 반등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반등이 이렇게 나오고 무너졌거든요. 여기에 지금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보통 시장 안에서 많이 듣는 거 있잖아요. 시장의 상승 추세가 어떻게 무너진다고요? 보통 추세가 이렇게 타고 가고 있다가 추세가 무너지면은 이렇게 되돌림 나오고 이렇게 무너지죠. 똑같은 모양입니다. 그렇죠? 지금 추세를 타고 가고 있는 모습이 일단은 보이다가 타고 가고 있다가 이렇게 오르고 난 다음에 여기서 밀리고 여기서 여기 부딪히고 난 다음에 이렇게 깨지는 모양 자체가 똑같죠. 그런 식의 형태 지금 보여주고 있고 오늘 부분에서 뭐 강세로 마무리가 되었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옵니다만은 요 하락하고 있는 추세선을 한번 그어보면은 지금 추세선은 어디랑 어디를 연결을 한 거냐면 여기 고점하고 여기 고점을 연결했는 겁니다. 여기 고점을 연결해서 보면 오늘 딱 조정받을 자리 근처에서 조정을 받아줬고 오늘 마무리 부분 여기서 딱 마무리가 되었기 때문에 60분봉으로도 아직까지 추세 전환은 빠른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일봉상의 저점이 깨진 건 아니기 때문에 일봉상 저점이 지금 763 정도의 위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봉상 저점이 안 깨진 상태이기 때문에 60분만 돌아도 일단 시장 강세는 우리가 점칠 수는 있습니다만은 내일 코스닥 시장의 강세가 일단 보이기 위해서는 782포인트 정도 돌파해야 된다라는 것도 기억을 해 두시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 같은 경우에 시장 공략하기가 굉장히 좀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는 않은데 저희 쪽에서는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 오늘 아침에는 로봇 관련된 종목군들 좀 진행을 했습니다. 로봇 관련된 종목들 좀 진행을 했고요. 지금은 거래소가 하락이기 때문에 코스닥 중심으로 일단은 좀 보고 있는 중이다라고 하는 거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 로봇 관련된 종목군들은 오늘 좀 강세 움직임이 많이 보였죠. 관련된 종목군들도 여러분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로메카 같은 경우에도 오늘 5%대 강세 움직임 일단은 보여주면서 끝이 났고요. 외국인이 많이 사는 쪽으로 일단 봐볼까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 종목은 오늘 오전에 했던 종목인데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오늘 뭐 지금 89,100원 밑으로만 안 내려오면 관계없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에코프로는 오늘 단타 찾는 건데 이것도 일단은 25만 1,000원 밑으로 안 내려오면 그게 뭐 관계없으니까 내일 만약에 시장 조정 받아서 8 종목군들이 같이 조정을 받는다라고 하더라도 일단 여러분들이 그 부분만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는 38,450원 밑으로 안 내려오면 관계없으니까 그것도 같이 기억을 해 두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성일하이텍 오늘 뭐 반등을 여전히 해주고 있죠. 예전에 성일하이텍은 요거 돌파하면은 뭐 공략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해 드렸고 오늘 또 강세 움직임 보여주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나쁘지 않은데 일단은 외국인들이 이전에 많이 매수했던 종목군들은 오늘 조금 조정받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일단 기억을 해 두시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럴 때는 차라리 외국인이 매수가 들어올 수 있는 종목군들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관심을 가져놓는 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단타를 칠 때는 요즘은 이제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은 유튜브 보시면서 지금 하시기에는 시장이 녹록지는 않아 보여요. 녹록지는 않아 보이기 때문에 관심 종목은 일단 시장 전환되기 전까지는 조금 기다리시는 걸로 그렇게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간단하게 로봇 관련돼서 설명을 해드리면 오늘 얘기 나왔던 로봇을 보니까 이제 대부분 서비스 로봇 관련된 종목들 얘기가 일단 많더라고요. 서비스 로봇 관련된 부분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삼성전자라든지 현대에서 지금 가려고 하는 부분은 뭘로 가려고 그러냐 하면 헬스케어 관련된 부분으로 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로봇 부분에서 헬스케어를 따로 뽑아 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봐주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지금 갑자기 생각이 나니까 그래도 한번 뒤져볼까요? 헬스케어 관련돼서는 아직까지는 뭐 특별하게 얘기가 없네요. 로봇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이렇게 찾아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봐도 없네요. 이게 이제 제가 아까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저희 방에서 일단 하고 갔던 이유가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이게 삼성 관련된 종목으로도 인식이 되긴 합니다만은 개인적으로는 다른 쪽으로 조금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보자라고 말씀을 해드리는 건데, 홈페이지 들어가서 한번 보세요. 보시면은 아까 헬스케어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구분하셔야 되는 것은 로봇이 이제 몇 가지가 있단 말이죠. 로봇이 구분을 해서 보면은 스마트 팩토리 관련된 로봇이 있고요. 스마트 팩토리는 이제 공장입니다. 그렇죠? 공장이 이제 자동화해서 이제 스마트 팩토리로 넘어가는 요 과정. 요거는 이전 정부에서 좀 많이 했습니다. 관련된 종목으로 로봇이 어떤 게 있냐 하면은 스마트 팩토리가 이제 M2I라든지 UL 로보틱스 오늘 강세였죠. RS 오토메이션, TPC, SP 시스템즈 그리고 포스코 ICT 요들 기업들이 일단 스마트 팩토리 관련된 종목이었고, 요들 종목들 중에서는 오늘 UL 로보틱스가 조금 흐름을 잡았어요. 이렇게 봐드릴까요? 이것도 나쁘지 않네. UL 로보틱스가 오늘 흐름을 조금 잡았습니다. 전체적인 흐름으로 보면 위에서 밑으로 빠지고 있는 추세가 이렇게 하나가 있고요. 그렇죠? 요거 추세 요렇게 올렸죠. 요렇게 올리고 난 다음에 요렇게 지금 빠지고 난 다음에 추세를 다시금 돌려내고 있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는데, 요렇게 이제 추세 잡힐 때는 항상 체크를 해야 되는 게 이전에 그 상승폭 대비해서 얼마만큼 밀렸다가 다 지금 돌파를 해주냐, 요게 중요한데, 오늘 모양을 보면은 여기 61.8% 지점에서 추세 돌리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전 고점 언제까지는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걸로 보입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시장 안에서 구분을 할 때는 스마트 팩토리 관련된 종목으로 구분을 하고 있으니까 참고는 일단 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장 안에서 오늘 얘기가 나왔던 것은 일단 서비스 로봇 관련된 부분의 얘기들이 나왔죠. 서비스 로봇 관련된 종목군들은 라운테크라든지 아니면 에브리봇이라든지 아니면 두산은 이제 두산 로보틱스 그 협동 로봇이라든지 하는 부분이 일단 있고요. HD 현대 같은 경우에도 안에 현대 로보틱스라고 따로 있습니다. 요거 지금 아직까지 상장하기 전이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든지 아니면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지 아니면 유진 로봇 요 같은 종목군들인데, 제가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조금 더 주목을 하는 것은 아까 이제 헬스케어 얘기를 했잖아요. 헬스케어 얘기를 했는데 로봇 제품을 보다 보면은 이게 먼저 서비스 로봇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건 그냥 제 생각인데, 얘가 지금 보스턴 다이내믹하고 비슷한 사정 로봇을 지금 개발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다가 장바구니 얹으면은 배달 로봇이 되는 거고, 여기에 카메라 달고 뭐 이렇게 하면은 이제 구조 관련된 로봇이 되는 거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바뀌는 거죠. 활용도가 높은 부분을 일단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좀 의미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아까 헬스케어, 그 삼성의 헬스케어 관련된 부분으로 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헬스케어라고 하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사람의 이족 보행이라든지 아니면 사람의 신경망을 이용한 팔이라든지 하는 부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을 보통 헬스케어 관련된 로봇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 관련돼서 어떻게 보면은 휴보2에 사용되고 있는 기술이 좀 사용될 수 있지 않을까, 이거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지금 로보틱스도 오늘 굉장히 좀 강세 움직임을 많이 보였고, 그런데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나쁘지 않겠다, 뭐 그런 생각도 드니까 참고 일단 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거 외에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들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 하면은 시장 안에서는 계속해서 성장하는 부분들 중에서 의료 로봇 관련된 부분의 얘기들도 일단 있어요. 의료 로봇 관련된 부분의 얘기들도 있는데 그거 일단 봐드리도록 하죠. 의료 로봇은 대표적으로는 고영이 있습니다. 고영이 일단 있는데 고영은 아직까지 접근하기엔 좀 그래요. 전체적인 추세에는 일단은 한번 돌렸습니다. 한번 일단 돌려놓고 있는 그런 상태라 가지고 저희 쪽에서도 한번 공략을 했어요. 공략해서 수익을 한번 냈는데 지금은 뭘 기다리고 있냐면 위에서부터 밑으로 빠지고 있는 요 추세 있죠. 요 추세 자체에 지금 돌아서는 타이밍을 노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같이 한번 노려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큐렉소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요 종목은 외국인 기관 종목이라고 하기보다는 개인들 종목이에요. 그래서 주가 등락폭 자체가 굉장히 커질 수 있는 종목들 중에 하나니까 참고는 일단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최근에 주가 위치하고 있는 부분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강한 저항선 근처에서 지금 위치는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일단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넘었으면은 단타 한번 뜰 수 있습니다. 가격 기준으로 8,800원 정도 되니까 그 부분 기억하셔가지고 여러분들 전체적으로 한번 보셔도 나쁠 것 같지는 않고요. 로봇 관련된 부분이 계속 커지기 시작을 하면 센서로 이 부분이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LG 노텍이라든지 하이비전 시스템, 나무가 더구전자라든지 옵트론, 텍파트론 뭐 이런 쪽으로 여기 넘어갈 수도 있으니까 넘어갈 수 있는지도 같이 여러분들이 체크하시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당부를 해드리고 싶은 부분은 코스닥은 아차하면은 하락의 시작일 수 있고요.
하락이, 물론 이제 이게 하락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이거는 이 시장 안에 전부 하락한다 그러니까 전부 다 하락하는 부분으로만 자꾸 초점 맞추는데, 종목은 어차피, 시장은 어차피 밀리면 또 올라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조정을 받기 시작하면 어디서 반등할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는 과정이 저는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밀리니까 공포스럽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코스닥은 조정을 받아도 조정폭이 크지 않을 가능성이 일단 높습니다. 미리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코스닥 시장이 밀린다라고 하면 첫 번째 지지라인은 745포인트 언저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조정 받는다고 너무 겁내지 말고 지금 부분에 좀 기다리고 있다가 745포인트 위에서 지금 떨어지고 있는 단기적인 추세가 돌아서면 그때부터 시작해서 공격적으로 공략해야지, 나는 그렇게 생각해 놓으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요즘 시장에서 코스닥 시장 보면서 약간 좀 부담스러운 거는 뭐냐면은, 지금 아래쪽에 여기 보면은 OBV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외국인 보유 수량이 있고, 기관 보유 수량이 있잖아요. 최근에 시장 안에서 외국인하고 기관 보유 수량이 다 빠졌어요. 근데 OBV는 그냥 지키고 있단 말이죠. 이 얘기 자체는 시장 안에서 그 지금 매수 자체는 어느 정도 유입이 되면서 시장이 지켜지고 있다는 얘기인데, 누군 다 빠져나갔다는 거죠. 외국인 기관들은 다 빠져나갔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니까 시장의 확률이 좀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한 번 더 말씀해 드립니다. 좀 주의하시면서, 항상 시장은 어떻게 하라고 얘기를 했죠? 방어적으로 해야 될 때가 있고, 지금처럼 이렇게 하락할 때는 방어적으로 하다가 추세 돌리면 굉장히 공격적으로 하는 거죠. 그렇죠? 그 부분을 계속 반복하면서 대응을 해야지 시장 안에서 장기적으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거 기억을 해 두시고, 요 지금 꺼놨는 추세 기억을 해 두시면서 시장은 지금은 약간 좀 방어적으로 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오늘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들 많이 하셨고, 저는 내일 다시 또 시장 상황 봐가면서 마감 시황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